수 있었는데요. 우선은 오늘 이번 주에 대한 흐름들도 살펴보면서 오늘장에 대한 마감 이야기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전강 후 약으로 시장이 내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밀리는 모습들은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에 따라서 지수 진행 방향이 결정되었는데요. 일단 장 하락까지, 이제 장 마지막까지 내림세가 좀 지속됐다는 것이 좀 오늘장의 좀 특징이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오후장까지 보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종 대표주들, 대부분의 업종 섹터들이 모두 다 하락하는 기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느 하나 섹터의 어느 하나 업종의 이 투자 심리가 좀 반전되는 모습들이 크게 역할되진 않았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기 방어주의 성격들도 사실은 좀 저조한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요, 이 주간 동안에 시장의 좀 방어 역할을 좀 잘 해왔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다음 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중요한 변수가 있다 보니까 시장의 관망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다만 이와 같은 시장의 흐름 안에서도 이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좀 일부의 테마주로 좀 진행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이 모습들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지수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좀 불고 있는 테마 섹터로 순환매가 좀 되었고요. 이번 주 주 초반 때부터 해서 꾸준하게 테마 장세가 이어진 한 주였다. 자, 오늘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어떤 섹터가 좀 강했었냐면은 오늘장에서는 보안주, 히토류, 그래핀 소재에 관련돼서 일부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의 이야기로 인해서 이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세가 나타냈습니다. 자, 우선은 지수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장에서 있었던 테마 섹터, 보안주하고 또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의 흐름들인데요. 오늘 장중의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이 약세 기조였습니다. 자, HTS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초반 때부터 해서 꾸준하게 매도세로 일관이 되었던 모습이고요. 이들 때문에 이 지수에 대한 이 반전이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모습이 지난주에 나타냈던 모습들, 지난주에 대부분은 이런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모습들을 좀 지적을 해드렸냐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면은 외국인의 수급의 대부분이 어디로 포함될 것이냐. 삼성전자가 그 물량 받아주면 시장 조금 인내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그 모습이 오늘장에서도 연출이 되었는데요. 전체적인 매도세에 대한 업종이 대형주들, 특히나 이 제조업 전기전자 쪽 파트에 집중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이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쪽에서 1,700억대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전체 외국인 매도량의 절반이 삼성전자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순매수세에 대한 방향을 틀었다기보다는요, 이 오늘장에 대한 매물을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만족될 수는 없겠죠. 지수의 장중 해석이 좀 중요한데, 삼성전자는 일단 2분기에 대한 실적 공시가 조금은 예상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삼성전자는 하반기로 좀 연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오늘의 뉴스는 좀 다시 한번 또 해석될 수 있는, 소화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시장 기조가 하락하다 보니까 테마적인 흐름들이 좀 강했습니다. 테마적인 종목들 보도록 하죠. 오늘 아침 개장전 포인트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보안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일단 보안주 대표적으로 K사인 모습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 대표적으로 해서 K사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1,700원과 그리고 1,800원대에 돌파, 이 여부를 보고 보셔야 된다. 지지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선은 이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장중에 보여주다가 반등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장 후반대에는 추가적인 거래량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밀리는 마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코멘트를 이야기 드리면요. 오늘 보안주가 올라가게 된 계기입니다. 우선은 화웨이에 대한 사태가 이 보안주, 5G 통신 보안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해석이 되었고요. 특히나 이 보안주들이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때마침 하반기에 이 보안 포럼을 좀 갖겠다라는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보안이 취약한 점을 바로 삼성전자가
이 보안 관련된 뉴스를 나왔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 장에서는 음봉을 좀 연출해서 기회를 찾아보진 못했을 텐데 일단 거래량이 분출되고 이 하락에 대한 모멘텀 뉴스가 상당히 좀 이슈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5G에 대한 보안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다음 주에는 이 보안주 하락한 것에 대한 시초가가 연출된다면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챙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 좀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에 테마 장세가 정말 강했다라면은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한 번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요.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어제 상한가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화웨이 사태에 따른 반사이익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 거래량이 이 전체적인 시장 거래량 중에 거래 대금이 대부분 이쪽에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도 탄력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들은 내일 장에서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주는 유니온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선은 다음 주 오늘 장에서도 이 한 차례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음 주 대응할 때는 하단선 지지 6,500원대 라인대를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인대는요. 직전에 올라오면서 제가 계속 지적을 드렸지만은 전고점에 대한 매물 돌파가 중요하다. 그 라인대 라인이 6,500원이기 때문에요. 하단에서 대략 한 5%에서 뭐 깊게는 6% 정도 라인을 좀 잡고 대응하시면 단기 트레이딩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 내내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테마장에 연속이 나오고 있다. 한번 움직였던 테마가 다시 한번 좀 불러일으키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테마 장세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요. 한 가지 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만은 한 가지 악재가 나왔던 테마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 강릉에서 수소 탱크에 대한 폭발 사고 때문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 하나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수소차에 대한 위험성이 이 폭발과 같은 좀 우려되는 뉴스가 항상 있어 왔는데 어제 실험실에서 폭파가 나왔었죠. 이렇다 보니까 수소차에 대한 좀 위축감이 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요. 강릉 이 연구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연출되었지만 이거는 분명히 또 다시 한번 해석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이와 같이 테마의 연속성이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은 정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섹터들. 특히나 오늘 장에서 나왔던 뭐 핀테크라든지 뭐 그래핀 소재, 또 인터넷 은행 비롯해서 AI 대부분 IT 섹터에서의 나오는 테마 장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해서는 다음 IT에 대한 또 정부 입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저점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대한 준비로 가보도록 하죠. 여전히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이 지수 모멘텀을 찾지 못한다라면 테마 장세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이 화웨이 사태처럼 하이크 비전처럼 또 추가적인 이 주요의 개별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테마 장세에 대한 연결고리를 이런 이슈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이번 주에 테마 장세 이야기 움직였던 것처럼 다음 주는 정말 더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보복 관세가요. 이 동안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시간 벌기가 진행되었는데 미국이 예고했던 이 중국에서 떠나온 미국에 도착하는 화물선 예상했던 3주와 4주 기간이 다음 주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어느 날짜다라고 말하기는 아직 어려운데요. 일단 미국이 예고했던 추가 관세 조치 시기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또 여기에 중국에서도 보복 관세로 인해서 6월 1일부터 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와 같이 관세 조치가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욱더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매매 전략을 펼친다라면은 사실 이번 주에 많이 힌트가 되어오긴 했는데 다음 주에는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이 모습들은 좀 지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사실 월화수목 동안에 나왔던 시장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우선은 코스피의 지수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일부의 반등을 좀 보이면서 아래 꼬리가 연출되긴 했는데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아래꼬리 연출됐던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오전장에는 대부분 하락을 했다가 오후장에 반등하는 기조로 해서 시장에 저점 매수세를 확인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후장 말미에나마 이렇게 좀 반등하는 모습도 연출되었는데요. 이 모습은 코스피뿐만 아니라 미 증시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우지수 대신에 나스닥 공업지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나스닥 공업지수도 보시면은 30분 봉 상태에서 이미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은 오후장에 반등하는 기조로 해서 지수 방어가 나타났습니다. 아래꼬리가 연출됐다는 얘기고요. 어제 미증시가 빠질 때에도 일봉 상태 보시면은 아래꼬리 연출되는 것이 바로 오후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미국과 중국의 이와 같이 추가 보복 관세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시장을 접근하기보다는 장중에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한 템포 뒤에서 보셔야 된다. 사실 경기 민감주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풀어가야 되는 시장일 텐데요. 뭐 종목에 대한 접근은 이렇게 지수가 장중에 반등하는, 지수가 장중에 소화되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텍스트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다음 주에 또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통화 절하 국가에 대해서 상계 관계에 부과하는 상계 관계에 있는 이 환율 우려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사실은 이 자국에서 이 시장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진할 것을 예상하고 자국에 보조금이 나오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타겟이 되는 것이 중국의 위안화인데요. 사실 다음 주도요. 이와 같은 주요 관세 조치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미국에 대한 관세 분쟁이 여전히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는 좀 더 시장을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장은 다음 주를 예상해서 조금은 관망세로 마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본다면요. 시장은 다음 주가 좀 제일 중요한데 좀 관망세로 좀 지켜보시고 단기 매매라든가 테마주의 흐름들로 해서 매매를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현금 확보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이슈적인 부분들로 해서 좀 여러분들 내용을 좀 채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주간 마감 클래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